안녕하십니까 양이 아빠입니다. 구독자 수 1353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하나 더 찍겠습니다. 그 경력 초급 기술자를 따기 위해서 기술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 근무를 어디서 해야 되냐 그런 걸 물어보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터널시설관리 채용 공고를 보다 보면은 초급 기술자 이상 터널 유지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전기, 소방, 통신, 기계, 토목 분야의 기술자를 모집합니다. 이 초급 기술자, 이 초급 기술 경력증을 말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경력증은 전기기술인협회, 소방협회, 통신협회, 건설협회, 엔지니어협회의 초급 기술 경력증을 요구한다. 전기공사는 안 됩니다. 전기기능사를 가지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전기공사협회 초급 기술 자격이고, 전기기술인협회는 전기공사협회에 업이 등록되어 있는 면허가 있는 전기공사 가게에서 혹은 업체에서 2년을 해야 초급 경력증이 나옵니다. 기능사를 가지신 분들은. 그래서 기능사 가지신 분들은 그런 업체, 기술인협회나 공사협회, 전기공사협회나 이런 협회에 가입된 데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데서 일하면은 좀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전기공사협회 면허 발급 기준을 보면은요.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기술인이 3명이 필요합니다. 기술인이. 여기 보시면은 총 3명이 있으면 면허를 낼 수 있는데 이 3명 중에 1명은 기술사나 기능장이나 기사, 산업기사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분명히 사장이 이거 산업기사 정도 들고 있을 거예요. 뭐 사장이 이거 하나 들고 있을 거고 나머지 2명은 기능사를 들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장은 보통 자기가 일을 하고 밑에 보조를 2명만 두면 되거든요. 이 2명이 그 전기공사협회 기능사만 따면은 바로 전기공사협회에 공사 경력 초급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3명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사장이 산업기사 들고 기능사 2명 이렇게 해서 공사를 쳐내는 소규모 가게들이 많아요. 이런 데서 2년 일하면은 전기기술협회 초급을 또 경력수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능사를 가지고 이런 영세 전기공사업체에서 2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대부분 영세업체는 그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하 되잖아요. 5인 이하는 5인 이상 하고 근로기준법상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게 이런 거예요. 아이, 이게 금이 제대로 안 가. 요런 혜택을 못 받죠. 이 근로기준법상 적용이 안 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은. 그래서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고 근로시간에 대한 제약을 1주 동안의 시간 제약이 없죠. 그리고 주 12시간 연장 한도도 없다. 뭐 시킨 대로 한다. 연장에 대한 수당도 없고 휴일 수당도 없고 야간 수당도 없고 가산 수당 안 준다. 시켜도 해야 돼요. 그 연차 수당 없다. 그죠? 이게 왜 보면은 5인 이하 사업장에 전기공사 업체에 들어가면은 정말 하나의 노예계약이 될 수도 있다. 그쵸?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전기공사업 면허를 있는 업체들도 그 예를 들어서 플랜트나 큰 회사를 계약하고 있는 업체들은 5인 이상으로 된 업체들이 많거든요. 전기공사 면허 있는 업체들도. 그런 데를 가시는 게 좋다. 그거는 이제 회사 이름을 그 협회에 그 검색을 하시거나 워크넷상에서도 회사 이름을 딱 검색을 하면요. 그 상근자, 근로자 수 이런 거 대충 나오잖아요. 요렇게 보셔도 되고 혹은 이제 그 네이버 같은 데나 사람인이나 이런 데서 이제 기업 재무제표 검색하는欄도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 빅데이터 이것처럼 기업 정보 조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검색해서 회사에 대한 거를 좀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인지 그런 걸 좀 알아보고 최소한 이제 이런
조그만한 전기 공사, 조그만 소규모로 하는 영세 가게, 업장, 이런 데서 일하면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고, 또 반대로가 아니고 또 위험한 게,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장님이 경력을 인정을 받으려면 사장님하고 나올 때 좀 증명서류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껄끄럽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체불임금이 생기거나 혹은 뭐 어떤 수당에 대해서 말하거나 어떤 관계로 됐든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2년을 일했지만은 경력 인정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대보험을 제대로 안 내줬다든지 뭔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5인 이상 그래도 어느 정도 어, 사람이 좀 많이 있는 업체에서 일을 해야 경력 인정에서도 좀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일이 없이 된다. 혹은 뭐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워크넷에도 그 터널 시설 관리 이것도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도 경력 4년을 시설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도 기능 삼아 있으면은 보조 근무자나 주간 근무자로 그 채용을 하는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런 데는 전기 기술인 협회에 가입된 그런 유지 관리 업체죠. 그런 데서 일해도 경력을 쌓아서 초급을 만들 수 있으니까 경력 요하지 않는 그런 업체, 시설 관리 업체에 가서 그런 데서 2년 일하면서 시설 관리 업체는 기본으로 5인 이상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시설 관리 업체들이 자본금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일하면서 경력 쌓고 그다음 초급 받아서 경력 요하는 다른 보직으로 또 옮길 수도 있다.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그 전기기술인협회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전기공사협회나 초급 있어. 그거를 갖다가 뒤에는 싹둑 자르고 나 전기협회에 초급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기능사 따고 갖고 계신 거는 전기공사협회거든요. 똑같은 초급이 아닙니다. 전기공사협회 초급하고 전기기술인협회 초급하고는 차이가 어 레벨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흔히 말하는 전기공사협회의 초급은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보면은 그 어떻게 봐야 되나 초급 숙련입니다. 초급 숙련. 초급 숙련. 글자가. 그래서 전기기술인 협회 초급은 이 엔지니어링 협회로 보면은 중급 숙련이에요. 중급. 참 이거. 요렇게가 동급이란 얘기예요. 요렇게가. 예. 그래서 하지만 이게 소방협회랑 그 통신협회는 다 초급이 인정된다. 요런 데는. 예. 이 엔지니어 협회는 초급도 있고 중급 승련도 있습니다. 그 두 개가 같은 등급으로 전기기술협회랑 인정이 되니까 이 엔지니어 협회의 중급 승련을 어떻게든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전기기술협회나 다른 협회 초급하고 동일되는 등급으로 인정이 되니까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하튼 오늘의 요점은 경력을 쌓기 위해서 일을 가시더라도 오이니아 사업장은 걸르시라. 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이 정도 복지라는 거는 상당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십시오. 돈을 얼마나 준다 한들 이 연차랑 요런 수당이 따지고 뭐 연으로 따지면 몇백만 원 차이 나거든요.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질문해 주신 분 다시 한번 고민을 잘 해보세요. 오이니아 사업장은 가시면 안 된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